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2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3,602명 증가한 36만 8,842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117명 증가한 12,734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4,410명 증가한 29만 3,653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655루피아, 팔 때 14,68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내 910만 명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식약청 허가와 할랄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백신의 할랄, 하람과 가격, 품질, 유통에 관한 대국민 설명을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누가 먼저 주사를 맞았는지, 왜 그들이 먼저 주사를 맞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백신 조달과 유통, 접종 계획 마련과 관련자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라서 예방접종을 할 때도 백신에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인 할랄 인증과 이슬람 의회기구에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 하람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풍진과 홍역 백신에 돼지로부터 추출한 젤라틴이 들어갔다며 무슬림들이 접종을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세계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1,800여만의 분량을 확보했고 1인당 2회씩 연말까지 총 910만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흐맛 유리안토 보건부 질병관리본부장은 백신 공급은 준비됐고 식약청의 긴급 사용 허가와 할랄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며 11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세계 코로나19 백신에는 무슬림에게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할랄 인증을 확신했습니다. 아흐맛 본부장은 연말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진, 군인, 경찰, 공항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며 기존 임상시험 대상 범위인 18에서 59세 연령대에만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 주 29일부터 무함마드 탄신 공휴일을 계기로 주말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까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수도권 통근 열차를 운영하는 끄르딱 커뮤터 인도네시아는 19일부터 운행 시간을 오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하루 20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카르타가 코로나19 사회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끄르딱 커뮤터 인도네시아는 공식 성명을 통해 1일 운행 횟수는 993회로 확대, 한 차량당 승객 수는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4명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임금위원회 아디부 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디부 위원장은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다면 전년 수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아디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많은 기업이 직원 해고와 무기한 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주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8%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산업관계 육성 사회보장국의 디나르 임금과장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다 노동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에 발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를 감시하는 미군 초계기의 경유를 거절했다고 2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 4명에게 들었다며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의 경유 및 연료 주입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레트노 마루스티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인도네시아는 모두와 파트너가 될 준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 물동량이 연 5조에 달해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올해 들어 남중국해에 정찰기를 중점적으로 띄웠고 이에 중국이 맞서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를 운항하기 위해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 장관이 이달 8일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12일 중국 해양경비선이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 영해를 침범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코이 대통령이 재선 취임 1년 되는 어제 2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500억 엔의 저금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36만 8천 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고 경제 위축을 겪자 차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를 선택해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먼저 방문하고 이날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아세안이 작년 6월 독자적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 협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스가 총리가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진출에 공을 들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응우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와 만나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지역 정세 변화 속에 양국 간 안보 국방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기술 이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자국 간 여행 재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인도미터가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69%가 이 법안을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상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점이 가짜뉴스가 퍼진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 전국 1,200명에게 무작위로 실시됐습니다.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31%가 응답, 이 가운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0%, 반대한다는 9%였습니다. 인도미터의 레오나르도 이사는 옴니버스 법이 매우 중요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해 그릇된 정보가 확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옴니버스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75%는 옴니버스법으로 인해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했습니다. 반대한다라고 한 응답자 중 75%는 그 이유로 외국의 개입이 늘어날 것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인의 취업이 쉬워진다가 69%,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가 9%, 퇴직금 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가 47%였습니다. 10월 21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